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그만 마을에 마리라고 불리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세상의 신비를 탐구하고자 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있는 숲을 자주 탐험하며 그곳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낡고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장미와 거울의 나라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거에 잊혀진 이야기였습니다. 책에서는 마법의 장미를 통해 신비로운 거울 속 세계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 이야기에 크게 매료되어 자신의 모험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 동화의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 마리는 자신의 친구 장과 함께 옛 대저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전에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오래된 귀족 가문의 소유였으며 지금은 버려져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법의 장미を닿으면 동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가 마법 장미를 잡고 거울 앞에 서자 그녀는 반짝이는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깜짝 놀란 장도 뒤따라 들어갔고 두 사람은 낯설고 환상적인 나라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곳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마법의 세계였고 수많은 신비와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꽃으로 뒤덮인 정원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살아있는 인간 크기의 작은 동물들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완전히 안전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퍼즐과 시련을 이겨내며 이 나라의 진정한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마리와 장은 각종 마법과 싸움에서 이기며 결국 이 나라의 수호자인 구름빛 용과 친구가 됩니다. 용은 이 나라의 비밀과 역사를 이야기해주면서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도 안내합니다. 두 사람은 용과 함께 어둠의 마법사와 그부하들의 거대한 음모를 저지하기로 합니다. 수많은 모험 끝에 마리와 장은 거울 나라를 어둠으로부터 구해냅니다. 그들이 희생과 우정을 통해 보여준 용기는 이 나라의 전설로 남았고 본래의 세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마리와 장은 현실 세계로 돌아온 이후로도 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전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우정이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나누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옛 숲을 탐험하는 날이면 가끔씩 마리와 장은 거울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며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모험은 프랑스의 새로운 전설로 전해져 내려가며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이 숲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이 변하며 내부의 동물들은 인간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숲의 가장 큰 비밀은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 드락새였다. 드락새는 매년 봄이 되면 숲의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떡갈나무에서 태어난다. 이 새가 날개를 펼칠 때마다 숲 전체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져 동식물이 살아 숨쉬게 되었다. 드락새는 오직 숲의 마법사 루이스의 손길 아래에서만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의 임무는 숲과 드락새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모험심이 가득한 소년 쥘리 살고 있었다. 그는 마법의 숲에 대한 전설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부모님이 전설의 숲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쥘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쥘은 숲을 향해 길을 떠났다. 숲의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다. 나무들은 인간의 속삭임처럼 그들만의 리듬을 만들며 흔들렸고 작은 동물들은 그를 피해 달아났다. 쥘은 숲이 매일같이 변하는 미로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속 깊이 들어가면서 쥘은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 그 앞에 신비한 고양이가 나타나 쥘을 앞장서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지만 쥘은 마치 고양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길을 지나며 여러 환상의 풍경을 만났다. 마침내 고양이는 그를 큰 떡갈나무 앞으로 데려왔다. 나무 아래에 앉은 이는 바로 루이스 마법사였다. 루이스는 온화한 미소로 쥘을 맞이하고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쥘은 용기를 내어 마법의 숲을 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루이스는 쥘을 따듯이 바라보며 그에게 드락새의 중요성과 숲을 보존하는 마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화가 끝난 후 떡갈나무의 가지에서 붉은 빛을 띠는 달걀 하나가 스스로 깨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드락새가 태어났다. 불멸의 드락새는 날개를 펼칠 때마다 숲 전체의 생명과도 같은 빛을 뿌렸고 쥘은 그 광경에 매료되었다. 루이스는 쥘에게 온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드락새의 마법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쥘은 그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집으로 돌아가 숲과 그 안의 모든 생명들에게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마을에 돌아온 쥘은 모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지함과 열정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숲을 존중하며 보호하기로 결심했고 숲과 마을은 서로의 힘을 나눠가며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쥘은 어른이 되었고 그 동안에도 숲은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하며 그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었다.
마법의 숲과 뜨락스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며 종종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신비를 일깨워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강 근처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작은 꼬마 장이 살고 있었다. 장은 늘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강 건너편의 신비로운 숲을 자주 바라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마법의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날 장은 용기를 내어 강을 건널 결심을 했다. 그는 작은 배를 만들고 사랑하는 고양이 미미를 데리고 모험을 떠났다. 강을 건너자마자 장과 미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고 나무들은 다양한 모양의 빛나는 잎을 자랑하고 있었다. 장과 미미는 숲을 헤매다 마법의 분수를 발견했다. 분수는 은은한 소리로 물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물줄기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장이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자 물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이자 무리 요정인 셀린느였다. 그녀는 장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에 감명받아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했다. 장에게는 언제나 가족의 농사를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요정에게 마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작은 기적을 달라고 부탁했다. 셀린느는 장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신비한 씨앗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장은 씨앗을 가족 농장의 중앙에 심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더니 숭고한 나무가 되었다. 이 나무는 사시사철 풍성한 과일을 맺었고 그 과일은 항상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장의 용기 덕분에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와 그의 고양이 미미는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다. 장과 미미의 모험은 루아르 강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작은 꼬마와 고양이의 이야기로 마법을 믿게 되었다. 그때부터 장은 루아르 강 너머로 모험을 떠난 최초의 용감한 소년으로 간주되며 기억되었고 그가 심은 나무는 마을의 중심지에서 영원히 자라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유명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항상 성벽 안에서만 생활하며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왕국 내에는 그의 또래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혼자 놀거나 궁전을 거닐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성벽 너머로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하얀 올빼미 블랑슈와 함께 그는 몰래 성문을 빠져나와 멀리 있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처음 접한 자연의 모습에 루이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숲속에서 만난 다양한 동물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매우 오래되고 큰 나무가 있었고 그것은 이 숲의 수호자로서 여러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는 신비로운 문이 있었고 문은 루이가 다가서자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간 루이는 꿈의 왕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꿈의 왕국은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하늘에는 여러 색깔의 구름이 떠다녔고 땅에는 각종 신기한 생명체들이 가득했습니다. 루이는 그곳에서 마법의 비행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름 사이를 날며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루이는 꿈의 왕국에서 다양한 모험을 경험했습니다. 거대한 용과 친구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에서 노를 저으며 별빛 아래 춤을 추는 인어들과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루이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꿈의 왕국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의 가족과 원래의 세계가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한켠에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꿈의 왕국을 돌아다니던 중 꿈의 나무가 있는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올 때와 같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는 블랑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문을 열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루이는 가족들과 재회하며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왕궁 생활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꿈의 왕국에서의 멋진 추억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그곳을 방문하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루이는 현실에서도 꿈을 꾸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루이 왕자는 그의 마음 속에 특별한 꿈을 간직한 채 매일 새로움을 찾아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모두에게 꿈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